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일요일 MBC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을 이미 선정했지만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거의 2시간 동안 만났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월 말쯤 열기로 했다는 백악관 발표를 재확인하면서 회담 개최국도 이미 정했지만 발표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Kim Jong-un is looking very forward to it, and so am I.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비핵화에 관한 많은 진전을 이뤘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지만 불행하게도 보도되지 않아왔다며 북한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약 90분간 면담했고 면담 직후 백악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열리며 회담 장소는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동행했던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이 방미 결과를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 중국에서 넘어온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 내내 기승을 부리다 오후부터 강한 찬바람과 함께 점차 옅어질 전망입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주 후반 들어 잠시 쾌청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다시 탁해졌습니다.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잿빛 하늘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원인은 북서풍을 타고 바다를 건너온 중국발 스모그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고농도 먼지 구름이 붉은 띠처럼 길게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북 등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3 마이크로그램, 평소의 서너 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만 기승을 부리다 오후부터는 깨끗한 찬바람이 몰려오면서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동안에는 나쁨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이른 오전부터 강한 북서풍이 불어 차차 해소되어 오후에는 보통 이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서울은 오늘 오후 3시에도 체감온도가 영하 4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초반까지는 찬바람이 강하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모든 권역에서 보통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선 승용차가 갯벌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전화했어요. 119 전화했어.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 원룸에 살던 66살 최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TV와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제품 전선이 끊어진 흔적과 담배꽁초 여러 개가 발견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오전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거꾸로 뒤집힌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남 여수시의 한 선착장을 달리던 SUV 차량이 2m 아래 갯벌로 추락했습니다. 차량 안에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붙은 차량이 갯벌로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엔 경남 김해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 서 있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오늘 오전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손 의원과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목포 부동산 의혹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별도의 조치 없이 판단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최장기간의 셧다운, 즉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를 끝내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에게 임시 보호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해 사태 해결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로 29일째 접어든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을 중단하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지대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경 장벽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57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 장벽 예산을 편성하는 대가로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를 3년 연장하고 30만 명에 달하는 TPS, 즉 임시 체류 신분 대상 이민자들에 대해 체류도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장벽 건설 예산 대신 10억 달러의 국경 보안 예산 편성을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는 이민자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선의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제안은 하원과 상원 어느 곳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